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언젠가 이제 화물차의 그 가이드북을 완성하기 위해서 찍고 있는 화물차 가이드 드디어 10번째 이야기가 왔습니다. 총 40가지 이야기 중에 10번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내용도 좀 구체화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주제가 추가가 또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것도 어떨까? 아니면 이거는 좀 앞에 당겨서 얘기할까? 하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또 똑똑하시기 때문에 잘 찾아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브릴리언트하죠. 네, 좋습니다. 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집어치우고 거의 채팅에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이 실제 차주분들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런 방향으로 화물차 가이드도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때. 그렇죠. 끝이에요? 네. 듣기만 하시는구나. 네,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를 오늘 10번째 주제는 선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선탑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유튜브 상으로 굉장히 조금 이제 검증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제일 잘 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선탑이라는 것 자체가 차주분의 차량의 옆에서 같이 이제 탑승을 해서 전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나와 같이 같은 포지션에서 일하게 될 그리고 먼저 일하고 계신 차주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행위를 보통 선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선탑,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탑 하나로 모든 게 다 검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상이나 주제들 좀 다루는 것들을 보면 타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선탑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기 업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 좀 틀린 이야기고, 선탑만으로는 모든 걸 검증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탑을 타게 되는 이 선탑 차주가 정말 차주가 맞는지도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정보나 이런 것들, 왜냐면 딱 타자마자 뭘 물어봐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화주들이 있잖아요. 뭐 별이 3개라던가 뭐 RG라던가 이런 것들은 센터 내 자체의 물류 원청사 대표님들도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뭐 이제 땡땡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게 정말 불가능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 차주분들이 이제 그 화주 아니면 센터 공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만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차가 이제 좀 돌아다니는 과정 정도는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탑의 방식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왜 선탑을 해야 하는가라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선탑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예요. 최소한. 이게 왜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그 자영업을 이제 마음 먹고 식당을 하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갖고 그 식당의 운영 구조나 혹은 이제 뭐 자재를 어디서 수급하는지 그리고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택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형차든 대형차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겉표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소한 그 뭐 깊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대략적인 방법이나 혹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하루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운전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내가 짐을 실으러 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만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짐을 싣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내장탑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짐을 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냉장탑인 경우에는 이제 뭐 냉장기가 몇 개가 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냉동기가 몇 개가 달려야 되고, 칸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편하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 되고 어떤 쪽에서 이제 윙바디를 열면 되는지 그리고 그 짐을 싣고 어떻게 나가고 어떤 코스로 타고 가는 것이 좀 더 빠른지 그 지나갈 수 없는 코스들도 몇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다리 그 제한 높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고속도로를 또 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하이패스 그 종 설정을 잘못하셔갖고 네. 뭐 예를 들어 갖고 3종 차량인데 4종 차량으로 지나갔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4종 차량인데 5종 차량으로 지나갔다던가 이런 그 과소비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이 선탑의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내가 진짜 이 일이 지금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네. 아니면 내용이 맞는가를 보기 위한 자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정말 일이 꾸준히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이라던가 아니면 실수하지 않기 위한 요령을 배우는 게 선탑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사실상 내용 검증이라는 거는 그 전에 먼저 방문했던 사무실에서 끝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네. 적은 톤수의 선탑과 큰 톤수의 선탑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톤수에 따라서 선탑의 방식도 약간 좀 달라지죠.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형 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운전을 할 때 그 경력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접해볼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종 보통 면허를 딸 때도 면허 시험장에서 일단은 1톤 화물차로 일단 운전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트럭으로 운전을 하는데 네. 좀 더 쉽게 그 접근성이 높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차에서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하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대형 차량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차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한 자리에 앉아가고 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장거리가 좀 있고 물론 단거리 노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소형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거리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폭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소형차는 내가 보통 면허 딸 때도 이제 좀뭐 차폭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익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한두 번 타보면은 솔직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은 정말 금방 운전을 배웁니다. 뭐 특히 수동 기어를 배울 때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2, 3일 내로 다 끝나는데 대형차인 경우에는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고를 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자의 다른 운전자들 뭐 습관이나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 특히 후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일자 주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에서는 승용차와 다른 차폭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완제 뭐 이런 돈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제나 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형차라 해갖고 매출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형차라 해갖고 완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어떤 수익 구조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름값은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소형하고 대형은 조금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이제 소형하고 대형하고 나누는 기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소형 같은 경우에는 1톤이나 2.5톤, 3.5톤 여기까지를 소형으로 많이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가는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5톤 차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게 좀 번호판을 따라가고 있는데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5톤까지 개별 번호판이 승인이 났었지만 지금 16톤까지 승인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하고 중대형하고 경계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얼핏 보면 아시겠죠. 뭐 차를 봤을 때 네. 아 이게 지하 주차장에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사이즈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소형하고 애매한데? 중대형하고 나눠지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또 2.5톤하고 3.5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2.5톤, 3.5톤 같은 경우에 밖에다 대놓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3.5톤도 그 적재함 길이가 짧은 것들이 있고 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이제 선탑을 하러 갔으면은 네. 어쨌든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차량이 필요한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집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과 대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거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선탑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소형과 대형의 차이는 네. 첫 번째로는 상차지에 대한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하루, 뭐 길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아니면 한 회전 혹은 이제 뭐 2회전 정도로 이제 같이 보는 거다라고 하면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같이 살아야 되죠. 잠깐, 그렇죠. 예, 잠깐 뭐 동반자가 돼서 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거리 자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쪼개질 것이고 소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는 둘 다 상차의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품목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아니면 뭐 표로 따지고 봐야 되고 아니면 롤테인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소형이 많이 될 것이고 네.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는 경우는 거의 많이는 없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약간 좀 서브웨이 개념으로 약간 뭐 정리정돈 정도 아니면은 좀 짐의 결박 정도만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하차가 소형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대리점이라던가 아니면 센터라고 하더라도 가는 곳들마다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야 되는 장소 그리고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근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하차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 가야 되고 뭐 그런 당연히 센터 내 풍경이나 뭐 이런 약간 좀 환경의 요소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형과 같은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 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곳들은 대리 점주가 굉장히 또 까탈스러운 곳들이 있잖아요. 어느 시간대 정확히 와야 되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는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대형보다 소형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현실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톤수에 대한 차이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선탑 진행 시의 올바른 방향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일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화물 경력이 있다. 내가 지금 뭐 차량을 사업자를 내고 한 지 한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면 선탑은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네. 내가 일을 뭐 못한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면 새로운 곳에 갔으면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옳은 방법일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로 좀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화물차를 한 번쯤 운행해 보셨거나 아니면 기사로 운행을 하셨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일머리만 좀 자세하게 보면 되겠죠. 이 일머리라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상하차 그 방법이나 혹은 이제 뭐 시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상하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구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적재를 하는 것이 편한 건지 네네.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또 더 한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겠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완제라고 한다 그러면 완제 금액은 더 고정적으로 가는데 유류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뭐 출퇴근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유류비에 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매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자리가 좀 안정적인지 그리고 네. 금액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베이스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이 때 나오는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운전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면은 일단 크게 일단 뭐 일자리에 대해서만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가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아까 전처럼 이제 똑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운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제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면접이나 아니면 이제 원청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랑 이제 같이 상담을 할 때에도 이전에 내가 이것저것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오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질문자와 이제 저는 이제 대답하는 입장이고 질문을 하실 때 그 요소들을 적지 않으면은 제가 다른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 이제 뭐 심취해 있다가 심취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듣고 계시다가 다른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꼼꼼하게 이게 내가 궁금한 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두셨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조금 아무래도 질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탑이란 부분이 일단 대충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선탑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가면은 좀 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근데 알고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선탑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쭉 하고 시리즈를 좀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요번에도 같은 좀 비슷한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 좀 더 호기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는 차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 국내 신차로 출발을 해서 외제 신차 그리고 국내 중고차 그리고 외제 중고차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나눠 볼 것이고 네. 각각의 특징과 뭐 금액 산출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하면서도 그렇죠.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당연히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간다 저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라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우회를 해서도 돈을 더 뜯어내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만 주시면 저는 네. 대답하는 인형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주 까마득하네요. 근데 뭐 한 내년 중순까지는 완성한다라는 목표를 천천히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선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지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